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글로벌 위기 때 대처를 훌륭히 해낸 결과로 한국의 미래가 밝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여겨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정반대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이번 선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선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선거 결과 야당이 상황 대처를 잘한 결과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강하여 한국에는 경제적 구심점을 잃는다는 게 대략의 내용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산업계가 투표 이후 불안해한다며 세계적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지만 실제 경제에는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실예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수주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4.15 총선 압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아문이 들이운다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현재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당장 밝을 수는 없습니다만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 중에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으로 꽤나 선방할 거라는 전망이지만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의 시선을 돌리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당국의 상황 대처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민간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진단키트를 100만 개 공급하려다가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반대를 해서 뉴욕으로 보내버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보면 손소독제를 구해달라고 손정의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손 회장은 사실 손소독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손소독제는 모두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며 자연스레 이웃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당국자들을 빨리 초빙해야 일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의학 생리학상 수상자 교토대 교수 야마나카 시냐는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노하우를 배워서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이로는 3월 초부터 세미나를 통해 한국처럼 증상이 약간만 있어도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가지 않으면 조만간 일본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비방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때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실제 일본에선 한국에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국 정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낼 리는 없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오보가 야후 재팬 등의 기사로 실리자 베스트 답글에는 공짜는 없다, 나중에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한일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는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매체들도 총선 이후에 한국과 이제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의 노하우는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국을 잘 도울 수 있는 한국에게 도움은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번이 도와줘봤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한 반면 일본은 현재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는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 간단히 다뤄보고 뒤에 반도체 시황 관한 간단한 코멘트도 덧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죠. 삼성에 관한 이야기죠. 삼성전자가 이번 이슈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던 중국의 삼성 반도체 기술진 무려 200여 명을 급파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허가를 내줄 것이냐 요청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특별 입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한국 기업의 대규모 출장 여부는 허용은 처음이라서 조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번 기술진 파견은 뭐 삼성과 외교부가 공조해 중국 정부를 설득한 면도 분명히 의미가 있게 작용을 했지만, 앞으로 중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이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는 뭐 삼성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태도가 약간 거만했는데, 무역 전쟁도 겪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눌리면서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 그리고 지금 삼성도 베트남, 비엔남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시키고 인도로도 이전시키고 하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어떤 중국의 원래 팩토리를 두던 회사들이 대부분 팹을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조금 다급해져서 삼성 같은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현지 투자가 좀 절실한 거고, 뭐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곧 직원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20일이죠. 오늘 이제 전 세계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고, 이제 이번에 파견되는 기술진은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 아시죠? 생산 라인 증설 작업에 투자가 된다, 뭐 이렇게 출장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달 초에 첫 가동한 시안 제2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가 다 끝났고요. 2단계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V랜드 플래시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중국 정부가 26일 날이었죠. 비자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전 통보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 그러니까 시안 공장 증설에 한 20조 좀 안 되게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쏟아 부어서 증설 일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삼성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에 급파를 했다. 뭐 작년에는 제가 뭐 돈되는 라디오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리커창 총리, 중국의 2인자가 삼성을 막 직접 방문해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요즘 중국이 삼성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고 저자세로 나서고 있다, 뭐 이런 기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보건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고, 물론 아직 나오고 있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다들 아시듯이 이제 해결이 된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지금 GDP가 1분기 마이너스 6.8%, 중국이 마이너스 6.8%, 정말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44년 만에 지금 이 분기로 보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중국 안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은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중국이 호의적으로 지금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 공장 증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이 정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이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하이엔드급 제품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양산이 됩니다. SKC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를 양산한다고 이번에 발표한 기업이 하이엔드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이 이미 생산했고요. 국내 수요 기업과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양산은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는 뭐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회로 패턴을 그리잖아요. 그 포토 레지스트 뿌리고 막 애칭 날리고 해가지고 회로 패턴 그리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그때 회로 패턴을 그리기 전에 포토마스크 원판이 되는 반도체 공정의 소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ARF, 뭐 KRF, EUV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ARF용과 EUV용이 이제 하이엔드급이고 요게 일본이 아무래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걸로 뭔가 일본이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뭐 장난을 실제로 쳤다기보다 뭐 다른 소재로는 장난을 이미 친 사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일본이 9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국산화를 하고 뭔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내 여론이 많았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요걸로 말이 많았어요. 근데 SKC가 제가 저번에도 SKC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전해드렸었는데 2018년부터 430억 원을 투자해서 블랭크 마스크 신규 공장이 지난해 19년 말에 완성이 됐고 예산도 뭐 추경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시제품까지 빠르게 생산을 해내고 올해 말까지 이제 양산 체제까지 구축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요게 물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SKC가 투자한 지 2년 만에 결국에 하이엔드급이에요. 이거는 로우엔드급이 아니라 ARF랑 EUV에 쓰이는 그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어떤 양산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 시제품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뒤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SKC 회사 제일 잘 아는 건 결국에 그 회사 내부 사람인데 회사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그런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결국에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정도 두 가지 주제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반도체 관련 시황을 간단히만 코멘트를 드리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요즘 반도체가 또 핫하기 때문에 뭐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만 그동안 했던 얘기예요. 그거를 적당히 정리해서 주가는 제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 주가는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모르지만 기업은 잘 되고 있다라는 ISC나 하나머티리얼즈, 뭐 코미코, 또 어떤 기업 언급했었죠? 소켓테스트랑 소재주, 그리고 뭐 장비, 뭐 요런 기업들 몇 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덱스 뭐 있었고 뭐 또 유니셈 뭐 이런 기업도 제가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뭐 칩스앤미디어 오늘 엄청 올라갔죠. 한 10% 상승을 했는데 요런 거는 상승을 한 거는 우연이고 제가 그걸 맞춘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모르지만 기업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선 반도체 시황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시스템과 메모리로 나눠보죠. 그러면 TSMC가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하는 1위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트래킹을 하는 게 뭐 정확한데 이 회사 매출액이 급증했죠. 인텔의 매출도 괜찮고 물론 작년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특히나 메모리 쪽이. 그래서 D램 고정거래가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 추이가 작년 주춤하고 올해 고정거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는 메모리도 달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ISC는 그러면 제가 왜 언급을 했냐? 지금 LPDDR4에서 LPDDR5로 넘어가죠 내년에? 그러면 새로운 그런 신제품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세계 최고라는 삼성전자도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켓 테스트나 뭔가 이런 거를 해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업체가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소켓 테스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매출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뭐 단기순이익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지금 낮고 뭐 PE 레이시오도 적당하고 뭐 그런 걸 언급 드린 거죠. 물론 다들 아시는 이슈로 모바일 쪽이 1Q, 2Q 부진한 것은 맞지만 3Q부터 급속한 이제 회복기로 진입을 하고 서버 쪽은 이 와중에도 1Q, 2Q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안 무너졌죠. 쉽게 말해 오더컷이 안 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메모리는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메모리는 작년에 좀 주춤했지만 올해 사이클이고 세계적인 이슈가 1, 2Q 성장 둔화를 실현한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급증하면서 3Q, 4Q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거 저번에 다 보여드렸던 건데 기업이라는 게 1, 2주 만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반도체 쪽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종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버용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SK하이닉스 D램 비중에서도 보이다시피 이제 3Q, 4Q, 1Q로 갈수록 서버용 쪽이 모바일 쪽은 줄어들고 이 매출 비중에서 그리고 동영상 감상 시간 늘고 있고 서버 워크스테이션 출하 늘고 있죠. 전망도 그리고 SSD 수출 늘고 있죠. 그 다음에 D램 현물 가격 상승세 있죠. 추세적으로 보면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서버 D램 가격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죠. 출하량 전망 서버 비트 그로스 올라가고 있죠. 서버 분기 출하량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기업 그 IR 담당자나 그 애널리스트는 10년, 20년을 이 기업 사람들하고 계속 친해지고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가는 못 맞춰도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잘 못 맞추잖아요. 근데 못 맞춰도 이 데이터 같은 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막 그런 거를 하잖아요. 막 예상 주가, 막 목표 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기업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지 계속 정보도 얻고 하는데 어떤 기업 안 오를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다음에 그 기업 사람들 그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한 데이터, 그러니까 팩트들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